Always on your side 빅토리 그리고 학생이다 치지 않는 입시 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학년도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시 저에겐 새로운 2024학년도 학생들이 찾아올 것이고 다시 우리는 2024학년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은 빅토리 입시랩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최상위 대학의 학교에 학생을 합격시키며 느꼈던 점 그래서 2024학년도에 대학 라인을 지금 미리 짜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듣고 우리 아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지 혹은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보는 시간을 이 시기에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낀 점은 각 컨설턴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주관적인 평가와 전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대학 6개 라인을 미리 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갈 건지,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면접은 있는지, 수능 최저는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직접 잡아보는 겁니다. 만약에 학과가 없다면 비슷한 학과나 대체 학과를 준비해 놔야겠죠. 그리고 내가 3학년 때 성적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준비를 해 놔야 할 겁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고 학생이고요. 환경공학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희대 이상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이 친구 성적 보니까 2.67등급에서 2.53등급 정도네요. 생기부 같은 경우는 진로에 맞춰서 어느 정도 했다고 합니다. 특이사항은 일단 여대에 불과하고요. 기회균형 전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은 자신 있다고 하고요. 자,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대학 라인을 짜야 할까요? 일단 대학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학생이 원하는 학과를 한번 찾아보고 또 서울권에서만 대학교를 알아보니까 환경공학과가 광운대학교 하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나밖에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수시 6장을 써야 하는데 그럼 대학교 4장은 수도권 밖이나 혹은 다른 학과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다른 학과들도 함께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놔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환경공학을 준비할 때 환경공학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설환경공학과도 함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2.5등급 정도의 학생이 갈 수 있는 대학을 쭉 나눠보면 우선 경희대학교 한 장, 동국대학교 한 장, 세종대학교 한 장, 그리고 뭐 안정으로 광운대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그리고 최저가 가능하다면 홍대도 한 장 쓸 수 있겠죠. 내가 열심히 3년을 준비했는데 쓸 대학이 내가 원하는 대학이 없다면 3년의 노력이 아쉬울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내가 원하는 학과 그리고 준비한 학과가 있다면 예비 고3 학생들은 지금부터 미리 대학을 짜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대학을 짰으면 이제 전형을 준비해 놔야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전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야 하고 인원도 알아야 하는데 우선 인원은 모집 요강이 나오고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전형 요약을 보면 내가 면접을 얼마나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겠고 수능 최저는 몇 과목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아놔야 합니다. 또한 전공 역량 및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은 얼마나 준비해놔야 되는지를 파악해야 될 겁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면접을 피할 방법이 거의 없겠네요. 무조건 면접을 잘 준비해 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비 고3 학생이라면 이제 커리큘럼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환경공학과와 건설환경공학과를 같이 준비해야 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뭐 배우는 과목은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뭐 공업수학도 있을 것이고요. 프로그래밍, 환경화학도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대기오염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동의를 합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건설환경공학과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보니까 이렇게 구조공학적인 부분들 그리고 수공적인 부분들 그리고 건설관리, 캐드, 뭐 측량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까지 환경공학과로만 준비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3학년 때 철근, 유체역학,
건설, 측량 등의 활동이 3학년 때 생기부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환경공학과와 건설환경공학과도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제가 올해에도 써먹은 방법입니다. 지방 일반고 3.0 친구가 실제로 건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에 최초합한 이야기를 최초합한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로가 다르더라도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신다면 우리 학생들, 우리 여러분들의 대학 설정에 더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겉으로 한 생기부인지를 파악하자입니다. 이번 연도에 가장 크게 느낀 점이 있다면 과거에 키워드 중심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해도 어느 정도 합격과 준비가 가능했습니다만 점점 갈수록 고교 수준 이상의 능력을 대학이 원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들었습니다. 즉 이제 입학사정관님은 단순하게 키워드의 나열인지 단순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기록부도 단순히 조사 수준의 내용이거나 활동의 나열이 된다면 반드시 입학사정관님들께서는 눈치를 챌 것이고 높은 대학에 합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를 보면서 내가 이 정도까지 준비를 했다, 내가 지식이 이렇게나 많다 라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 A라는 친구는 평소 환경공학에 관심이 많아 환경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노력을 다하며 학교 분리수거를 담당하고 지속적인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 E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를 보면 평소 집안공학에 관심이 많아 미국 토목학회와 대학 토질공학회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질 구조를 탐구함. 흙 단면의 두께를 결정하는 풍화작용을 공부하며 삼축 시험을 이해하였으며 최소 즉흥적인 치갑을 일정하게 가한 등등등등. 물론 둘 다 전공을 위해 노력한 활동이 맞습니다. 하지만 A의 학생보다 B라는 학생의 활동이 좀 더 깊고 직접적으로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한 생기부처럼 보입니다. 물론 면접에서 얼마나 잘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생활기록부에서 본인이 저렇게 깊게 공부했다는 노력이 보인다면 분명히 A라는 학생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단순히 무엇을 조사했다라는 느낌을 주면 안 됩니다. 좋은 생활기록부는 조사를 통해서 본인이 무엇을 더 알게 되었고 지식이 얼마나 더 향상되었는지를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어떤 것을 조사했다라는 느낌이 아닌 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이러한 생각이 확장되었습니다라는 느낌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 우수한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올해 실제로 두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제 2등급을 받고 경제 수학 A 원점수 95점을 받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외 올 5등급인 일반고 친구였습니다.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 친구 고2 겨울방학 때 딱 이 시점쯤에 만난 것 같은데요. 생활기록부 관리도 잘 받았고 어떻게든 인서울이면 된다고 해서 정말 손이 많이 갔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의 경우는 결국 상명대학교와 덕성여자대학교에 최초합해서 지금 신나는 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 반면에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저를 찾아온 또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경제학과를 오래전부터 준비했었고 A라는 이 친구보다 더 좋은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3학년 때 경제가 4등급 받아서 걱정을 좀 많이 했었던 친구였는데 결국 이 친구는 가천대학교랑 상명대학교 경제학과에 종합전형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보고 느낀 게 있다면 성적이 조금 모자르더라도 전공에 관련된 과목에 우수함이 드러난다면 실제로 다른 과목의 성적이 조금 더 낮더라도 인서울이 가능하구나를 느낀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전공에 관련된 과목을 못한다면 3학년 때 메꾸거나 아니면 진로를 바꾸는 방법이 오히려 대학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3학년이 되기 전에 결정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3등급에서 4등급 대 대학교에서는 통할지라도 1등급에서 2등급 대학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 친구들은 전공에 관련된 과목만 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잘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이거는 그냥 느낀 점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럴 것이다 라는 제 예상입니다.
2024학년도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소개서, 수상, 자율 동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2024학년도 입학 사정관님들은 2023학년도의 학생을 평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자기소개서에서 어필할 수 있었던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보려고 하거나 자율동아리, 수상 등에서 볼 수 있었던 매력들을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세특활동에서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생활기록부에 어필해 놔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눈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생활기록부가 우수한 특목고 친구들 혹은 생활기록부를 잘 쓰는 학교는 훨씬 유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도태될 것입니다. 2025학년도, 2026학년도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교를 가나 잘 봐야 합니다. 즉, 자기소개서가 없는 연도에 본인의 학교에서 선배들의 대학 입결이 얼마나 되는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2024학년도 학생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놔야 될까요? 우선 수상 같은 경우에 어필할 수 있었던 나의 강점, 우수한 결과물들을 동아리 활동에서 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의 활동의 연결성이 보이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실험이나 만드는 활동이 동아리 활동에서 어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본 자율 동아리에서 어필 가능했었던 융합적 능력과 전공에 대한 깊은 관심은 책을 통해서 진로 활동에 어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책을 이용하는 학생으로 그리고 다양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이며 내가 융합적인 학생이다 라는 것을 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독서인데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생기부에 무엇을 읽고라는 멘트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특에서 교과서를 읽고 궁금증이 생겨 이를 해결하고자 독서를 통해 탐구를 하는 모습, 그런 학생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년의 과정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동아리에서 나오든 세특에서 나오든 어떤 활동의 과정들이 연결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집안공학을 2학년 동아리에서 한다면 3학년 G2 시간에 다시 하면서 연결을 해보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본다면 꼭 제가 아니어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원서를 쓸 때 어떤 컨설턴트를 만나도 생기부 좋군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겁니다. 2024학년도 학생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하나만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하면 바로 저는 이 4번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다 보면 내가 부족한 점이 뭔지, 내 생활기록부는 겉으로 한 건지 스스로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보완을 해야겠죠. 우선 전공 학업 역량부터 건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전공에 관련된 학업 성적이 부족하다? 그럼 지금 1월 초에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미리 3학년 과목을 선행해야 됩니다. 미적분 얼마나 진도 나갔나요? 오늘 영어 단어 몇 개 외웠나요? 우리 친구들한테만 물어볼까요? 물리 몇 바퀴 돌았습니까? G2는요? 엄매는 그렇다 치더라도 3월 2일 전까지 기본 개념을 2바퀴 이상 돌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3월 3일 이후에는 문제만 풀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체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뭘까요? 바로 수행평가를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3 되면 공부 많이 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공부 안 하는 시기가 또 고3입니다. 바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1월 초에 아직 2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점이 확인되었다면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이렇게 교과에 보충이 되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계획도 세워보는 겁니다. 2학년 생활기록부가 나오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판단하고 내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더 해야 하는지 찾아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과목별 세특에다 무엇을 어필할지 주제를 세워보고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보고서와 요약본을 써봐야 합니다. 왜냐면 3학년 때는 학교 수행평가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진로에 관련된 거 써와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각 과목 선생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담임 선생님께 미리 제출을 해주거나 그리고 진로 활동 칸에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뭐 오늘 이 시간에 한 것만 생기부에 넣어줄 거야. 다음 시간에 가져와도 안 써줄 거야. 혹은 이거 내일까지야. 그 외 제출하면 감점이야. 이렇게 시간을 엄청 짧게 주는 학교가 간혹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정말 힘든데요. 우리 학생들이 앞에서 이렇게 학과별로 보고서를 미리 써서 가지고 있는다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나오는 것을 대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서 수행평가를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 바빠서 못하면 엄마 아빠라도 앞으로 고3 때 뭐 해야 될지 어떤 주제로 할지 도움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등급에서 3등급 대 학생들은 면접을 피하고 학종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 면접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9월에 원서 접수하고 10월 초면 면접이 시작되는데 15일 만에 3년의 활동을 어떻게 기억하나요? 어제 것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수행평가를 했을 때 어떤 수행평가를 했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자료로 수행평가를 했는지 폴더에 정리를 좀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요약본을 만들었다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능과 면접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꼭 수행평가의 과정들을 한 번 더 폴더에 모아놔서 면접에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들께서 대학 라인을 지금 2024학년도 준비하는 예비 고3 친구들이 대학 라인을 미리 작성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은 무엇인지, 나의 생활기록부는 겉으로 하지 않았는지 등등을 파악하셔서 반드시 지금 이 시기에 우리 학생이 대학교 라인 6개를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